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일단은 또 새로운 시리즈를 이렇게 한번 생각 중에 있었는데, 톨스토이 선생의 작품, 뭐 많죠. 죄와벌은, 죄와벌이 입에 뱉네.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라는 작품도 있고, 뭐, 정말 저는 일단 중단편으로 이렇게 읽었는데, 전쟁과 평화는 조금 오래 제가 걸려서 읽은 것 같아요. 이게 뜨문뜨문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읽었고 그리고 이제 안나 까레니나는 제가 좀 부끄럽지만 지금도 읽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하면 좋을까 싶어서 전쟁과 평화는 저도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너무 장기 시리즈가 될 것 같고 뭐 하면 해요. 그리고 까라마조프가도 그런데 오늘은 좀 어, 못 쓴 작품도 아니고 그 톨스토이 선생 작품군에서 전쟁과 평화나 안나 까레리나만큼의 위용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기 장편으로서 상당히 인상 깊은 작품이 이 부활이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형규 선생님 번역본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문학동네에서 나온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냥 민음사에서 나온 박형규 선생님의 번역으로 민음사 버전으로 이렇게 해서 1, 2권을 읽었는데요. 일단은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놀랐어요. 톨스토이 지금은 제가 톨스토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 족족 읽으려고 많이 하는 편인데 처음에 톨스토이를 읽었을 때, 이분도 참 도스토옙스키 못지않게 굉장히 그런, 이런 르포식의 작품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실제로 저는 깜짝 놀란 게 그것이 알고 싶다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여주인공이 마슬로바라는 여주인공인데 이 여주인공이 이제 살인 이런 표현 조금 뭐 그럴 수 있어도 어쨌든 간에 살인 누군가를 죽였다라는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여기까지는 굉장히 간단한 설정이죠. 근데 당시에는 그 어떤 법률적인 그 제도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어떤 특정 시민들에게 법원에 참석해서 배심원으로 있어라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흘류도프라고 하는 굉장히 상류층 부르주아 아주 귀족 가문의 젊은 사람에게도 이 한 장의 편지가 와요. 그 지금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마슬로바 카투샤라는 여자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당신이 배심원으로 반드시 참여를 해서 그 배심원의 입장에서 선거 공판을 보고 거기서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에 대해서 당신이 표를 행사해야 한다라고 반드시 그게 와요. 그 표를 받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 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법 전공이 아니어서. 근데 배심원이 들어가서 그 배심원의 뜻에 따라서 사실은 유죄냐 무죄냐 결판 난다라는 상황인데 이거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러시아에는 이런 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졌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또 미국 헐리우드 영화의 옛날 뭐 그런 작품들을 보다 보면은 뭐 옛날이 아니라 법정 요즘에 이제 옛날 시대를 다루는 작품을 보면 꼭 배심원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배심원들의 뜻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였는데 어쨌든 네을류도프라고 하는 부르주아 남자에게 한 장의 편지가 오고 그건 법원 출두 명령이었죠. 마슬로바 카투샤라고 하는 카투샤 혹은 마슬로바 이 같은 이름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살인죄로 지금 기소가 됐다. 그러니까 당신도 여기 와서 당신의 배심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라.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부르주아틱하고 러시아 그 귀족으로서의 뭐 그런 삶을 향유를 한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감각적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갔어요. 그 법원 공판장에. 근데 이 카투샤 마슬로바가 자기가 아는 여자인 거야. 그거 아는 여자를 떠나서 자기가 첫사랑이야. 근데 이 첫사랑을 가지고 잘 살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마슬로바라는 여자가
어떻게 보면은 귀족의 사생아 출신에다가 자기 고모, 그러니까 네을류도프의 고모 집에서 약간 식객이나 하녀처럼 이렇게 머물고 있던 그런 여자아이였단 말이죠. 그 소녀였고. 그런데 이 네을류도프가 이 마슬라랑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조금 깊은 관계까지 가요. 그러면 결혼하면 되잖아요. 근데 네을류도프가 이 카투샤를 버립니다. 아, 그것도 자기를 잊으라라고 하고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아마 임신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리고 아이가 죽죠. 맞아. 아이가 죽어요. 이 하여튼 아이가 죽어요. 임신해서 출산을 하는데 그 아기도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거의 사생아를 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비극적인 일을 맡게 되고 그 네올류도프의 후원자였던 고모 집에서도 내쫓기고 그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매춘부가 된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살인죄까지 그 저지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을류도프의 시선이 굉장히 찌질하면서도 치졸하면서도 짜증나요, 초반에. 그러니까 왠지 아시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독자는 이 네을류도프를 원망할 수밖에는 없어요. 아, 저 XX 때문에 괜한 엄한 카투샤만 저렇게 팔자를 꼬았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기 도스토옙스키가 입에 뱉네. 톨스토이가 상당히 거리를 두면서 시작을 해요. 너무 막 가까이 가지도 않고 너무 멀리 가지도 않고 네을류도프의 너무 그러니까 이게 톨스토이 선생의 그 이제 매력일 텐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도스토옙스키처럼 막 한 사람의 내면에 정말 푹 들어가질 않아요. 언제나 거리를 둬, 이 사람은. 그러니까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소설적인 구조고 플롯으로 형성되는 균형이고 대칭이지 누구한테 푹 들어가지는 않아요. 오히려 저는 그게 더 근자에는 톨스토이가 더 좋더라고요. 이런 톨스토이의 구조주의적인 측면이. 근데 어쨌든 간에 네을류도프가 짜증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네을류도프의 죄의식에 너무 침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카투샤가 저지른 죄에 너무나 감정적인 공감을 쓰지도 않아요. 딱 그러니까 잘 찍힌 그것이 알고 싶다의 좋은 명장면 편을 걸작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부여하거든요. 자, 그러면 카투샤가 도대체 뭔 짓을 저질렀냐? 자, 이 사람은 사실은 어 간접적으로는 그게 있어요. 죄가 있어. 그러니까 매춘부기 때문에 이제 그 손님의 방에 들어갔죠. 근데 이 손님 놈이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하냐면 폭력적인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슬로바가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폭력을 당했다는 얘기죠. 이거를 굉장히 톨스토이도 굉장히 여과 없이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타하는 장면이나 이런 거 진짜 여과 없어요. 이 영감님도. 그러니까 얄짤 없어. 도스토옙스키는 뭐 암흑의 그거고 뭐 톨스토이는 태양이다 뭐 이러는데 전혀 둘 다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구타를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슬로바가 견디지 못하고 나오거든요. 나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같이 이 방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런 곳을 이제 유곽이라고 하죠. 점잖게 표현해서 그 유곽에 똘마니 둘과 포주 비슷한 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손님한테 이름이 그 손님 이름이 스멜코프거든요. 그 스멜코프한테 이렇게 이거를 먹여라, 커피를 먹여라, 이걸 먹이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면제가 좀 든 거니까 너는 요것만 좀 먹이면은 그거를 상관이 없을 거다라고 해서 그 커피를 갖다 줘요. 그래서 그 카티우샤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폭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 손님한테 이거는 수면제니까 먹으면은 좀 나아질 거다라는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손님한테 주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잠들어요. 잠들었죠. 됐죠. 그 폭력적인 그 손님이. 그런 다음에 자기는 잠든 줄 알고 방을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유곽의 포주 겸 그 잡놈이
준 거는 사실은 그 폭력적인 손님을 잠들라고 준 게 독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약을 마슬로바가 먹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이 잠들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잠들어 있어서 그 돈과 그 작물을 훔친 거예요. 그리고 그 작물과 돈을 훔쳐서 유곽을 떠나서 도망치다가 러시아 경찰한테 잡혔고 그 잡힌 과정에서 뭐야? 이 카투샤까지도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놈은 독약을 먹여서 상인을 잠들게 했고 그런 다음에 돈을 뺏어서 도망가는 과정에 신문했던 러시아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왜 카투샤는 잡혔을까? 얘도 사실은 얼마 정도의 돈을 작물로 받아요. 그러니까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맛을로 봐도. 그러니까 멍청한 짓으로 그 그걸 준 거지. 그래서 이 사람도 마슬로 봐도 작물을 받아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대단히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읽기가 좀 그래요. 저도 굉장히 이거를 조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건데 톨스토이 선생이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그 네올류도프랑 마슬로바가 그 옛날 첫사랑의 그 상황도 그 아주 아슬아슬하면서도 풋풋하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그러면서도 그런 아주 그리고 나무의 그 푸릇푸릇함 그 들판의 그런 어떤 싱그러움 그러면서도 젊은 두 남녀가 사랑에 빠졌을 때의 그 알싸한 그런 느낌과 달콤한 느낌 이런 거를 굉장히 그 좋게 얘기하면은 감각적인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자극적으로도 이렇게 묘사를 잘 하세요. 톨스토이 선생이.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마슬로바가 살인 사건에 연루된 이 그 묘사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러면 이 여자는 왜 받았느냐? 이 여자도 사실은 초반 묘사에서 나오지만은 빨래터에서도 일하고 뭐에서도 일하고 막 일을 해요. 근데 몸만 상하는 거야. 근데 편안하게 육악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리의 여자로서 아주 고급 육악에서 생활해 굉장히 조금 미인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 도덕적인 판단 자체가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톨스토이도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건 뭐 안나 까레리나나 전쟁과 평화에서도 많이 나오겠지만은 톨스토이 자체가 조금 놀던 양반이에요. 놀던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잘 놀았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처럼 찌질이가 아니라 막 여자도 많았고 평생을 여자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젊었을 땐 잘생겼거든요. 키도 크고 그 몸도 건장하고 그리고 노인이 돼서도 힘도 장사였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항상 스트레스가 뭐였냐면은 인간이 감각적인 쾌락에 의해서 도덕적인 것이 망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춘부로서 생활하는 마슬로바가 굉장히 그 생활이 편한 거야. 그러니까 도덕적인 판단이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바닥이에요. 그리고 이 바닥으로 치면 칠수록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능력이 점점점 바닥으로 기이는 거야. 그건 네올류도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링가링가링가 하고 살아. 예전에 뭐 자기가 조금 이렇게 한 여자가 있고 지 새끼가 있었다는 것도 몰라요. 아기가 있었다는 것도. 그렇게 아기가 죽었다는 것도 몰라.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런 식의 도덕적인 마비가 멍청함으로 간 거죠. 당연히 찜찜한 작물이고 찜찜한 돈인데 그걸 받으면 당연히 기소가 되지. 그리고 네을류도프는 어쨌든 간에 마슬로바는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마비 상태에 있어요. 이 연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공판을 받아서 죄가 있다라는 걸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올류도프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죄의식을 상쇄하기 위해서 마슬로바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을 해요. 뭐 변호사도 찾아가고 친구 변호사도 찾아가고. 그러면 마슬로 누구였지? 마슬로프인가요? 마슬로바가 지금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포커스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람이 독약이 준지 몰랐다라고 의도만 되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거기를 거의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는데 지금 마슬로바가 어떻게 보면은 독을 준 것은 맞지만은 이 사람은 독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마슬로바의 죄가 어느 정도 많이 경감이 될 거 아니에요. 깎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톨스토이가 뭐 하지무라트라든지 또 할 거예요. 하지무라트. 아니면은 뭐 전쟁과 평화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톨스토이가 굉장히 혐오하는 지점이 뭐냐면은 러시아적인 관료주의나 이런 어떤 무책임한 관료주의 진짜 극혐해요, 이 사람은. 근데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싫어하는데 톨스토이 선생이 왜 싫어하냐면은 그냥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갈 것만 따지는 사람들이라고 톨스토이는 판단을 해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배심원들이 지금 정확하게 전달하면은 마슬로바가 독을 준 건 맞다. 근데 마슬로바는 전혀 죽일 의도가 없었고 이 여자도 그 죽은 피의자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드는 약이라고 주고 자기는 빠져나온 것밖에 없다. 이 여자도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살인범으로 저 사람들과 공범으로 보는 건 옳지 않다. 이게 의도였는데 이 배심원들이 너무 지루한 거야. 그래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내가 지금 저녁에 뭐 먹지? 이 생각을 되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그 장면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적었냐면은 피고 마슬로바는 독사를 했고 그리고 금품도 취득했다. 이렇게 잘못 적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러다 보니까 마슬로바는 아무 이유 없이 독사를 하고 아무 이유 없이 금품을 받은 일종의 뭐 이때는 사이코패스 개념이 없었겠지만 사이코패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상황까지 오니까 마슬로바는 결국 유형지에 가게 되죠. 유형지로 떠나야 되는 상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네올리도프는 계속해서 이 마슬로바를 찾아가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나 기억하지. 내 기억해요. 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네올리도프는 깜짝 놀래요. 근데 알아봤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그 각성을 인지를 하는 장면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마슬로바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너무 역치가 높아진 거예요. 너무 당하고 살다 보니까 그 역치가 너무 높아졌어. 둔해진 거야. 왜 당신 그러니까 어떤 주접스러운 말까지도 하냐면은 네올리도프가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나는 너를 사랑해야 할 것 같다. 이랬더니 뭔 소리예요? 마슬로바가 이러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 봐도 쟤 뭐래? 이런 말이거든요. 아니 뭐라는 거야? 뭔 개삐리리야.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데을리도프가 이러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책임질 거야. 그랬더니 마슬로바가 일어나면서 정말 이상한 분이시군요. 이러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마슬로바의 입장에서도 네을리도프를 보고 조금 놀랐다라는 속마음의 묘사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마슬로바가 유형지로 가는 유형지로 가는 상황이 일단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시베리아로 유형길을 가는데 죄수들이 쭉 나와서 그거를 그냥 군대 행군처럼 몰아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라. 시베리아로 가라. 그럼 그 과정이 굉장히 고역스럽겠죠. 추위에 뭐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몇몇이 죽어나가는 과정이 묘사가 돼요. 제가 인상 깊은 거는 그냥 제가 기억으로 따지면은 한 명의 사내가 죽어 있었다. 그리고 그 죽어 있는 사내를 네을류도프는 이렇게 바라본다. 근데 그 사내는 어떤 의미에서는 살아 있는 인간의 형상이지만은 인간의 혼이 나가 있기에 굉장히 네을류도프에게 낯선 느낌을 주었다. 그 사내는 굉장히 평안한 표정이었지만 감각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본인이 네올리도프가 지각하는 입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의 형상을 했지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 사내는 굉장히 편안한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다. 뭐 이런 그런 죽음에 대한 묘사를 쭉 하는데 제가 정확히 옮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네올류도프의 각성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시베리아 유영지를 따라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마슬로바도 조금씩은 마음을 열기도 해요. 하지만 마슬로바가 네올리도프가 자기를 따라오는 이런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주의식을 씻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을리도프의 진정한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은 알지만은 그 마음을 정확히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어지지는 않아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는 이제 첫 번째는 그것이 알고 싶다 풍의 이야기고, 두 번째 2부는 시베리아 유형길로 가는 로드무비, 굉장히 긴 로드무비처럼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부분 그것이 알고 싶다 풍의 그 마슬로바의 법정 부분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정말 재밌었고, 그 얘기는 시베리아 유영지까지 걸어가는 거는 지루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그 얘기가 너무 이제 톨스토이가 입에 뱉네. 톨스토이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도 철학자로서의 톨스토이가 너무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어쩌다, 뭐 국가적인 시스템이 어떻다, 그거를 죄의식이 어떻다, 뭐 죽음이 어떻다, 뭐 어쩌다. 우리가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이런 것이 후기로 갈수록 좀 많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뭐 절대 그게 뭐 못하다라는 게 아니라, 다만 톨스토이가 초기 작품에서 아주 그 작품의 구조나 대칭적인 측면을 완벽하게 이게 짠 그런 톨스토이를 더 좋아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앞부분에 좀 몰려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완독은 제가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작품을 좋아하면서도 전쟁과 평화나 안나 까레리나 하지무라트, 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이반 일리치의 죽음과 같은 톨스토이의 걸작군에는 조금 못 미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네을루도프가 좀 꼴보기가 싫어요. 너무 징징대해가. 그리고 마슬로바의 내면 자체가 아, 풍성하게 드러나는 느낌이 없어요. 굉장히 드라이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 글이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에서의 드라이는 어마어마한 세계 구조와 나폴레옹 전쟁과 그것에 맞서는 인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죽음들이 계속해서 얽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징징대거나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보다 드라이한 것이 더 나을 텐데, 여기서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약점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슬로바의 이야기가 드라이하다 보니까 쟤는 왜 이렇게 무뚝뚝해,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네을루도프의 드라이함은 징징댐으로 변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짜증나. 약간 작품이. 네을 마슬로바는 불쌍해요. 근데 왜 조금 내면적인 고백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고, 네을류도프는 드라이하게 적으니까 그냥 징징대는 걸로 보여요. 이게 조금 이제 호불호가 좀 갈렸다 싶습니다. 뭐 저는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초반부 그 시퀀스나 마슬로바의 법정 장면이나 네올류도프가 알아채는 장면, 그리고 마슬로바가 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네올류도프도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에서 법정에서 만나는 그 시퀀스는, 저는 그거는 뭐 걸작이지만 초반은 걸작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힘이 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처음으로 톨스토이 선생님의 작품을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에 또 이렇게 계속 짬짬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